오늘 또 오시는 분들 또 몇 빠졌네 보니까 예, 가운데서 오늘 효소 이야기 우리 다만 여기 몇 분은 아시고 몇 분은 아실 겁니다. 유성 있을 때 참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원, 대학교 이런 강의까지 하시고 계시고요. 또 전문 과정으로서 이렇게 기간별로 강의를 하는데 내일서부터 또 강의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기간 강의가 우리 김시한 공산 선생님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카페도 직접 경영하시고 또 여기 익산에는 또 직영들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참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TV에도 효소 구단에 내용으로 해서 TV도 많이 나오시고 그렇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 공산 선생님 반상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죠? 예. 많이 드셔야 돼요. 효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 왜 현재 이 시대에 갑자기 이제 나왔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뭔가가 이제 나타나죠. 존재할 이유가 생겨나는 거고 그 존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신경 쓰고 체계화 이론화 시킴으로써 이제 현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유행이라든가 아니면 정착까지 하게 되는 원인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한번 보게 되면 발효 음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그렇게 되면 이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뭐냐 하게 되면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크게 유럽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이 무엇이 다르고 그 환경에 의해서 결국은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생겨나면서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 환경에 맞지 않으면 도태가 되고 환경이 맞게 되면 발전을 해오게 되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그러면서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유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과 유럽의 환경은 무엇이 다르냐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그 생활하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유럽은 유목민이죠, 그죠? 그래서 동물을 키우면서 이동해오면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뭐냐 하게 되면 작균들을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살균을 해야 되고 살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균주를 찾아서 배양을 하게 되고 그 배양을 해서 유지 지속하게 위해서 발전해 온 거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짤막하게 시각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각청에서 음식이라는 모든 것들을 규제하고 검사하고 평가내리고 하는 원리들이 현대의 어떤 가장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 제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게 되면 풀을 많이 먹고 온 민족이에요.
잡초죠, 잡초. 쉽게 말하면 풀을 많이 먹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 풀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먹는 방법을 이제 찾게 돼요.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환경이 뭐냐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경은 작균이, 곰팡이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곰팡이균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 놓은 것이 그 염장이라고 하는 원리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풀을 갖다가 염장을 해서 발효시켜서 오래 먹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나타난 용기, 그러니까 염장을 하기 위한 용기죠, 그죠? 용기가 항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항아리를 보면 항아리를 무엇 때문에 많이 써요? 항아리의 그 장점인 기능, 뭐로 알고 있어요? 항아리가 하는 장점 기능. 숨을 쉰다, 발효. 네, 네. 그것은 이제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 있는데, 숨을 쉰다고 하는 기능만 보게 되면 왜 팔도 항아리가 모양이 다 달라요? 경상도 항아리는 항아리 위가 넓고 밑에가 좁아요. 그리고 전라도 항아리는 굉장히 둥글해요. 충청도 항아리는 조금 전라도 항아리는 이런데 충청도 항아리는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약간 길쭉한, 동그라면서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항아리는 길쭉해요. 그러면 숨을 쉬는 거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피로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낸 원리들이 뭔가 하게 되면 습기를 조절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우리나라에 잘 생기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곰팡이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방법에서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낸 거죠. 지역에 맞춰서. 지역에 맞춰서. 이게 숨을 쉬는 것은 당연히 있는데, 그 지역에 맞춰서 따뜻하고 서늘하고 하는 그 지형이 또 산으로 많이 돼 있고, 아니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차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환경에 맞춰서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한 것이 고추죠. 붉은 고추를 이용을 하고, 그죠? 고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씨죠. 씨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방부제 역할을 하죠. 방부제 역할. 그리고 우리가 숯을 집어였죠. 숯을 없애는 것도 뭐예요? 수분, 습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습기를 없애야지만 곰팡이균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이런 원리를 갖다가 환경에 맞춰서 형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은 뭐요? 그 곰팡이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을 형성한 것이 항아리고 숯이고 고추고, 그죠? 이렇게 해서 곰팡이가 안 생기게끔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절임의 기본 원리예요. 절여놓는 기본 원리. 그렇게 되면 이 발효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져서, 발효의 우리의 근본적인 대표하는 발효 음식인데 김치도 있고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간장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아찌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 이전 옛날에 우리가 먹어왔던 이 시대와 지금의 지금의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나라가 나라 간에 교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예요? 아침에 딱 그 커피 한 잔 먹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회 한 사람 먹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고 다른 나라도 갈 수가 있는, 이렇게 가까워져 있는 원리들이 형성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게 되면 요즘의 기라고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원리를 잘 표현하잖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그 전의 시대에 맞출 때는 교류가 안 됐었죠. 거의.
나라 간에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고 막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형성되는데, 지금은 나라 간에 교류가 되고 사람 간에 유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에 대한 원리로 표현하는 원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생이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죠. 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만큼 잘 융합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서 현대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기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구가 되고, 그 요구는 발전에 의해서 지속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이것을 크게 한번 본다고 하게 되면 원시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먹어온 음식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불을 사용을 해서 화식시대라고 해요. 화식. 불을 사용해가지고 발전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 또 요구가 됐죠. 발효라고 하는 음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에 성장을 하는 원리로서 형성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백세시대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생활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뭔가 연구하고 노력하게 되고, 단점을 보완하게 되고, 보완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먹거리는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그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현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먹거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만 지속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게 되면 원시시대에 생식을 해왔잖아요. 그죠? 생식의 근본적인 단점은 뭐냐 하게 되면, 살아있는 걸 그대로 먹다 보니까 독초,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독에 굉장히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생식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좋은 점 뭔가 하게 되면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흡수력과 독성을 가지고 그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하는, 뇌에서 하는 영양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당, 단백질 함량 부분이에요. 머리에서 뇌에서 쓰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단백질 공급원을 많이 받아야지만 결국은 뇌가 활성화돼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원시 시대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적었죠. 굉장히. 그런데 우연치 않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나무가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난 걸 갖다가 익힌 고기를 생식을 먹다가 그걸 먹어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익힌 거 먹으니까 먹기도 좋고 부드럽고 흡수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독성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 과학에서 밝혀놓은 퍼센트로 본다면 생식은 흡수력이 30%밖에 안 돼요. 그 대신 또 독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을 이겨내지 못하는, 면역성이 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게 되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화식으로 불을 발견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익혀서 먹으니까 단백질 공급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식을. 그죠? 그리고 독성도 해결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혜가 늘어나면서 인류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급성장해온 거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성장이라고 하는 요구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모순이라든가 잘못됨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게 되면 2월 1일 가장 빨리 성장하게 된 게 6, 70년대죠. 그렇죠?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니까 더 나올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과학이라든가 문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약 25년 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보면 돼요. 그때가 되면서 갑자기 9988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일본에서는 전홍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학파들이 뭔가 하게 되면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뭐냐 하게 되면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재밌게 오래 살기 위한 것을 찾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인문학적인 부분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도 인식도 재인식되게 되는 상황이 먹거리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자연농법, 자연농법에서 근본적인 보게 되면 우럭농법이라든가 미꾸라지 농법, 참붕어 농법,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 처음 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분들. 농사도 이때까지 농약이란 제초제 해가지고도 잘 안 되는데 우렁 키워가지고 오리를 해가지고 되냐? 오리를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해. 엉뚱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를 심는데 우렁하니까 이게 시기라든가 시점들이 잘못 맞춰가지고 우렁이 다 깔아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우려사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1세대들이 기농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해서 다시 환환이 되는 사회로 다시 도시로 나오는, 지금 한 3세대, 4세대 정도가 되죠, 지금 기농이.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상황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다시 이제 효소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 시점에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용어가. 효소가 뭔지 모르면서 갑자기 효소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만들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붐이 일어났죠. 너도 나도 미친 듯이 집에서 기술도 없고 잘 모르면서 무주꾼하고 집에서 막 매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죠, 일년 농사를 저기 가가지고 심어서 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매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는 살만한 시대가 되고, 시대의 우주의 흐름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흐름도 어느 정도 차서 다음 사항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먹거리에서부터 나온다. 그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먹거리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찾게 되고, 그것이 발효인데 발효의 주 재료는 또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이 시점에 되게 보게 되면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농약 제초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급속도로 이 정착됐거든요, 이것도요. 저 다닐 때 보게 되면 집꼬리 끊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저게
학교에서 그애는 뭐 테디비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발효시켜서 가하고 이런 거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없어지고 농약, 제초제 막 이런 걸 쓰면서 집에서 지금은 보편상으로 조그만 풀만 나오고 뭐 하면 제초제 해가지고 다 죽여요. 너무 깔끔해져죠. 그러면 이 제초제가 들어가가지고 땅을 죽이게 만들게 되고 물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것이 나한테로 먹게 되는 상황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 하게 되면 결국은 편하고 빨리 쉽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농약하면 조금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래서 요즘의 원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양이 뭔가 면역성과 저항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재배하는 재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편하게 쉽게 빨리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면역성과 저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재료를 키운 거예요. 농약을 죽여서 주위 환경을 다 바이러스 죽이고 그러면서 축진제를 죽여가지고 빨리빨리 자라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인간 부분은 뭐냐 하게 되면 뭐가 또한 발달되기 시작했냐 하게 되면 시각이 발달됐어요. 보는, 눈으로 보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가는 이것이 발달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듣는 귀, 언어, 듣는 귀, 해석 이게 굉장히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아니라 냄새죠. 그뿐만 아니라 맛이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의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잘못된 상식에 뭐예요? 두드리면 나오는 쉽게 빨리 하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부작용 쉽고 빨리는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미치는 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으로 키워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조상님들이 늘 해왔던 용어를 한 두 가지를 설명한다면 정성이라고 하는 용어 이거에 안 맞죠? 정성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손맛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교육을 가게 되면 언제부턴가 서양의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과 이론화하는 원리들을 인식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느새 자리 잡으면서 뭐요? 이 듣는 기라든가 보는 기라든가 냄새 맡는 걸 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내가 하는 것은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의 요구의 근본적인 용어들은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뭐를 하려고 하면 스토리텔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 스토리가 만들어지려고 하게 되면 옛날부터 해왔던 역사와 전통적인 부분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만들어지게 되고 그 근거 자료는 뭐냐? 믿음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 위에다가 스토리 할 얘기도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지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보게 되면 건물만 보더라도 옛날 건물과 현대 건물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역사라고 하는 거에 그대로 유지시키고 지속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맞는 요구의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굳이 안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없애버렸어요.
가장 대표한 것이 뭔가 하겠는 지금에서 가장 빨리 다시 바꿔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발효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부분이 김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시대에서 펼쳐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눈에 의식하고 냄새에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뭐예요? 포장. 그죠? 포장으로 눈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썩어져 있는 골마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시 도려내 가지고 재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너무 많이 갔어요. 안 하려고 해요. 직원들 보기에는 편하고 쉽게 빨리 그러면서도 진짜냐 가짜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우주의 원리는 정당해야 된다. 정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고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당하지 않는 걸로 만들어 왔어요. 뭐예요? 편한 걸 좋아하면서도 좋은 걸 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고죠.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언제 나은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 사라졌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인식이 사고가 뭐예요? 쉽게 빨리 편하게 이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도둑놈 식포예요. 이게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몸 관리를 제대로 정당화하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는 형상들이에요. 이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요구, 발효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서 우리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이어가야지만 유지, 지속할 수가 있고 나라가 유지가 되고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빨리빨리 성장해오면서 뭐예요? 역사,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그죠? 진실이 없는 편하고 뭐예요? 쉽게 빨리 하려고 하는 걸로 하다가 어느새 근본적인 부분에 시대의 요구가 왔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거리였고 그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효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밝혀놓은 게 아니에요. 유럽의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 효소에 대한 과학을 밝혀놔서 정의를 내렸어요. 효소라고. 효소는 뭐냐? 생명의 권원이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 식물, 동물, 미생물조차도 효소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과학에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제대로 만들고 쓸 것이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수세기를 거쳐서 해오면서 그걸 연구하고 지속하면서 만들어 놓은 과학자들이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놨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얼마만큼 연구해서 노력해가지고 먹게끔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부분과 그죠? 이 사고에 맞는 시대 요구에 맞는 행위들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까지 재배한 방법이 뭐예요? 면역성과 저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재료를 만들었죠.
이걸 바꿔야 돼. 그죠? 빨리 수확을 하기 위한, 많이 수확을 하기 위한, 편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서 조그만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여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이것이 본 재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농약에, 제초제에, 공해에. 그거 더 들어가게 되면 면역성이 떨어질 때로 떨어지게 만들고 저항력이 떨어질 때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우리는 옛날에 그 전에 얼마 안 됐지만 딸기 집 계획을 보게 되면 조선 딸기 조금 하더라도 굉장히 맛있었고 영양가가 뛰어났어요. 근데 지금 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감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감기약을 안 먹어도 됐었단 말이에요. 견뎌내면 그냥 일주일 가면 다 나서는데 지금은 뭐요? 안 나요. 한 달이 가도 안 나. 이렇게 발전되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가 어떤 먹거리여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늘 얘기해왔던 것이 뭐냐? 손맛 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자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때까지는 그 유럽에서 자라는 걸로 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자라는 만들어내고 뭐 하는 거죠. 이게 언제 넘어왔어요?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왜 그렇게 되냐 하게 되면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의 10대 고등학교 10대의 몸의 나이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몸의 나이. 조사해보니까 몸의 나이가 어디가 있냐면 3, 40대가 있는 거예요. 몸이. 10대들이 키도 크고 뭐 하지만은 실질적인 아내를 들여다보니까 10대들이 3, 40대의 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이 뭐냐? 인공조미료에 의해서. 인공조미료. 그 쉽고 편하게 빨리 했던 그 조미료들이 애들 몸을 망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천연조미료죠. 천연조미료. 얘를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쪽 나라는 전부 다 뭐예요? 유럽 애들은 전부 다 인공조미료에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최고 간지로 왔는데 이게 벽에 부딪히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뭐냐? 반대적인 거예요. 발효라고 하는 부분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김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조사해야 돼요. 김치.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라 발효? 그러면 저들한테 애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일 제상제를 발효라고 하는데 그 김치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목하는 거지. 한국, 일본, 중국을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김치라고 하는 부분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김치에서 조사해 보니까 김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민국의 나라에 이 병들이 언제 침범해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것까지도 찾아놔야지만 근거 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맵고 짜고 하는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에 대한 걸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스라고 하는 것이 6번 정도를 침범했는데 이때까지 죽은 사람이 없어. 사스에 의해서.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사스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는 사스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례가 안 났어요. 그 원인을 찾은 것이 김치에 의해서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싸우기 시작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누가? 중국, 일본, 김우찌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김치뿐만 아니라 뭐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재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하면 산야초라고 하는 것이 쏟아져 나와. 그 용어들이 뭔지 모르면서 산야초라고 하는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산야초 용어 들어보셨죠? 이게 처음에 제가 17년 전, 10년 전, 17년 전, 15년 전 강의하러 갈 때 산야초 물어보면 산야초가 하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산야초라고 하는 풀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산야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산자 써요. 산에 나는 매산자, 덜자자, 덜에 나는 거. 풀조차. 산에 덜에 나는 풀. 그러면 이것을 모두 총칭하나? 그럼 풀 중에서도 안에 들어가는 과일이 달려있는 것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과일 열매, 뿌리 종류, 열매 종류, 줄기 종류 모든 것을 총칭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야생인 재료들을 총칭을 하는 것을 산야초라고 해요. 이게 잘 쓰지도 못하면서 그거 뭔지 모르면서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산야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건 풀, 잡초 이거였는데 재조명 받기 시작해요. 그럼 약초가 있었죠. 약초 많이 써왔던 약초. 그러면 이 약초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약초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국한시켜 놓은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걸 만든 사람이 신농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농시라고 하는. 이분이 약초만 체계화시킨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농사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약초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쭉쭉 뭐 본초강령이라든가 황제내경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허준이 쓴 공유보강 원리들 이런 것들이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결국 뭐냐면 약초가 될 수가 있었고 잡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냐게 되면 시대에 병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있냐 없냐. 약성이 시대에 가장 요구하는 걸로 돼 있으면 약초가 되고 별로 거기에 대한 그게 없으면 풀이 되는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발전되면서 병이 많아지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형태가 형성되면서, 그런데 약초라고 하는 것은 주목을 받으면서 뭐예요? 뭐가 없어졌냐 하면 기능이 없어졌어요. 왜? 재배 방법이 잘못. 처음에 야생이었죠? 이것도. 약초도 야생이었죠. 그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예요? 많이 재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재배해야 되니까 뭐예요? 재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한 곳에서 많이 재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면역성과 장면이 떨어질 대로 떨어뜨려 놓게 된 거죠. 원인이. 지금 와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가 나온 것이 산야초의 야생인. 이걸로 면역성과 장면이 야생인 이것은 뭐 태풍부터 시작해 지 멋대로 자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면역성과 장면을 갖추고 있는 풀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써서 발효를 시켜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장인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산야초라고. 그러면 산야초를 가지고서 뭐예요? 발효시켜서 효소를 만들거나 장아찌를 만들거나 김치를 만들게 되면 이때까지 뭐예요? 농사 지은 걸로 먹다가 면역성 장애에 떨어진 것을 제 DNA에 정보를 집어서 재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생명의 근원인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급속도로 이제 효소라고 하는 것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걸 태클을 걸었어요. 누가 걸었는지 알아요? 이 태클. 제가 걸었어요. 제가.
2013년도 9월 전까지는 효소에 전부 다 미쳐서 날뛰었죠. 전부 다죠. 9월 달에 6월 달에 내가 방송 나가가지고 만물상 나가가지고 설탕물이다. 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설탕물이다. 그럼 그 근거 자료는 뭐냐? 원액을 먹어도 달지가 않아야 되는데 원액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달게 만들었다. 그래서 직습으로 당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제가 당도한 것은 14.7%, 하고 일반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52%. 이거에서 나타나기 전에 기술적인 거. 전국이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나갔어요. 만물상에 나온 인기가 가장 많은, 그때까지 나온 사람들이 한 70몇 명 됐는가 봐요. 이거에 가장 사람들이 지금 방청객에 요구하고 있고 가장 인기가 좋은 거 4사람. 그래서 4대 천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대 천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서 방송 녹화 들어갔는데 1탄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녹화하는 거에서 이게 편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회의 위에서 우다다 뛰어내리고 막 4명이 나와서 하는데 이걸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3번째로 나간 거예요. 3번째로 딱 나갔는데 이걸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시간에 맞춰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하면 이거는 뭐요? 이상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우다다 뛰어올라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2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나가서 조금 나가고 두 번째에서 그게 다 나갔죠. 이때 나간 것은 뭔가 한약재, 마른 건재, 쌍화탕 재료, 사물탕 재료, 많은 약재들도 효소를 만드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한의사들 난리 났어요. 이때까지 본인들은 탕지를만 해봤는데 이 약재를 가지고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쌍화탕이 나와? 효소가 나와? 그러니까 반반 난리 났어요. 어떤 기류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시구에서는 기독교 세력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나가기 전 설탕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기 전까지는 누구나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식품학 박사든 한의학 박사든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딴지를 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나서 9월달부터 2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식품학 박사들이 저는 뒤로 싹 빠지고 그 사람들이 막 대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방송 나가가지고 싹 하고 나오고 했는데 싹. 그게 원인이 뭔가 하게 되면 저는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기술적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먹고 100세 시대의 근본적인 부분이 이 효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걸 가서 제시하고 그걸 가서 만들기 위한 데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효소가 전부 다 설탕물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죽순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긴 했어요. 정리는 됐어요. 근데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왜? 바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신기한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시대의 요구는 뭐냐 하게 되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담겨져 있는 숙제예요. 그것이 제대로 인식되기 시작하게 되면 100세 시대가 바로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체험학습. 체험학습. 네. 이것이 뭔가 그냥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체험을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
이걸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집에서 뭐요 채소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안 먹어. 근데 유치원 가가지고 심고 뭐 고추 심고 뭐 하게 되면 안 먹어. 이게 경험이라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까지 형성되어 있냐? 믿음도 있지만은 소비자가 체험을 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가격을 만들어내는, 평가를 만들어내는 시대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가 하게 되면 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잘하는 거 조합을 해서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잉여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져요.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죠. 융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100세 시대의 근본적인 요구예요. 그게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죠. 할 수 있는 원리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되어 있는 먹거리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게 되면 현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뭐요? 인문학에서 원리가 하는 100세 시대의 기본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뭔가 먹거리라고 합니다. 먹거리가 제대로 된 올바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용어적인 부분은 이렇게 왔는데 한 번의 성장이 또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몸의 구조도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그러면 이대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먹거리예요. 이제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요만치 이게 10cc 정도만 먹어도 한 끼가 해결돼요. 우리가 옛날에 뭐예요? 쌀 한 톨 해도 생각해봤잖아, 상상해봤잖아. 한 톨 먹어도 배가 부를 시대 생각했잖아요. 아직 안 돼요.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효소가. 그렇게 되면 에너지 원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의 구조가 바뀌어져요. 생각의 구조도 바뀌고 몸의 구조가 바뀌어져요. 그래야지만 누릴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리고 되고 펼쳐지려면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인 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음식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 인문학이 들어가야 돼. 만들면서 인문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져서 그 만든 음식이 에너지원으로 기가 충만할 수 있는 원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정성의 기본 모태예요. 그러면 이거에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절차가 방법이 올바라야 돼요. 기술 방법이. 이것을 제대로 형성해야지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이 제가 효소를 가르쳐요. 제가 하는 것을 가르쳐. 그런데 달어. 저는 안 다른데 달아요. 그러면 뭐가 제대로 된 명품 효소가 만들어지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모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방이 뭐 해야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모방을 할 줄 알아요. 모방이 그거예요. 물건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모방은 가르치는 사람의 사고, 근데 정신이죠. 이것을 내가 습득하고 인식해야지만 그 하면서 하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늘 했던 정성과 손맛이라고 하는. 손맛이 어디에? 에너지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에너지적인 부분은 어디서? 생각에서, 정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난다면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집엔 그죠? 조그마한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었죠, 옛날에. 그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텃밭으로 가요.
괜히 텃밭을 가요. 가가지고 뭐 잘 자라고 있는지 뭐가 하는지 가가지고 별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가가지고 제 뭐 딸기 뭐 사과 뭐 있는 거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봐줘요. 그냥 봐줘.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써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농사는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이 부분에 마음을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된장하고 소통하고 간장하고 소통하고 과일나무 텃밭하고 소통하고 근데 지금 사람은 소통하는 게 아니라 돈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 안에 인문학적인 부분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구조가 바뀌어지고 사고가 바뀌어져요. 그래야지만 100세 시대를 갖다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해왔던 손맛과 정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원리를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이게 쉬워요. 기술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술은 뭔가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제가 가르치는 사고를 정신을 인식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면 돼요. 만드는 거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는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보면 아카시아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카시아를 갖다가 효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되면 꽃이에요. 그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활짝 피게 되면 향이 다 날아가요. 색이 발화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오전 10시 전에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거 씻으면 향이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청정 지역이어야 되고 세복에 이슬 맞은 것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은 뭐냐 하면 해독제를 가지고 있어요. 해독제. 그래서 식초 중에서 가장 좋은 식초가 이슬로 만든 식초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10시 전에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무를 내가 폈어. 그럼 잘못이죠. 얘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섞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재료를 갖다가 누가 먹을 거냐. 그래야지만 정당해지는 거예요. 필요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욕심내가지고 해가지고는 약 효과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가 그 많은 좋은 재료를 갖다가 쓸 만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맞는 이치에 맞고 경위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돈을 벌겠다 눈에 보이는 거 욕심을 우죽 하겠다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까지 좋은 약초들도 효과가 안 나오게 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섞어가지고 채취했어요. 농원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뭐예요? 씻어버리게 되면 향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져오는데 내가 오늘 할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인다고 다 욕심인 거예요. 욕심을 해가지고 효과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맞는 용기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살짝 해가지고 70% 채워야 되는데 꾹꾹 눌리면 욕심이 지고 하도 걸려요. 그러면 꾹꾹 누르면 뭐예요? 열이 나 안에서 열이 나게 되면 뭐 뜨거워지니까 익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탕 색깔이 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만드는 것 모든 것들이 욕심도 내서도 안 되고 목적도 뚜렷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만드는 방법이 이치와 경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함축돼서 근본적인 약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성만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만드는 사람의 기운까지도
생각까지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내야지만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켜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하고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뭐요? 똑같은 만드는 행위는 했지만 당도가 없어지고 입고가 하는 것이 마음을 부여를 하고 이치에 맞게끔 했느냐, 그냥 나는 그렇죠, 그걸 했느냐. 그래서 뭐요? 미생물들이 알아요. 미생물들. 이걸 우리 조상님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요? 항아리를 닦고, 그리고 절기, 절우를 잘 이용했죠. 때거든, 이게.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치 맞고 경위에 맞게끔 해야 거기에 생각을 부여해서 만들어야지만 요만치 먹어도 뭐 시공간에 초월할 수 있는 기운이 약성들이 형성해요. 이제는 이제 모든 음식이고 그런 것을 마음을 담아내서 만들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이것이 효소로 만들게 되면 어마어마한 약성으로 식품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부과시키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